거목으로 길러 큰 나무로 길러 미래의 동량으로. 좋은 말이죠. 오늘은 2015년 11월 21일 이거 한 번씩 찍으려면 이게 별도로 촬영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서 저기 가서 맞춰가지고 하면 어떡하면 얼굴이 너무 적은 것 같고 어떡하면 너무 얼굴이 큰 것 같고, 또 이렇게 조명을 설치를 한다고 해도 이게 얼굴이 검게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가서 얼굴을 이렇게 밝은 조명에 잘 대야, 조명이 여가 지금 천정에 바닥에 옆에 세 군데서 하는데 어떤가 모르겠어요. 달밤에 체조한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새벽에 1시간 전에 일어나서 지금 3시 20분이로군요. 1시간 전에 일어나서 장치를 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어떻습니까? 며칠 만이죠? 오늘도 이야기 할아버지 천광로 작가의 국어 인성 이야기, 국어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마이크가 지구본을 가렸습니까? 지금 이 프로젝트는 이쪽에 칠판에다가 내가 잊어버릴까봐 써놓긴 했는데, 칠판에 이거는 이동식 뭐라고 썼나? 글씨가 보이나 모르겠네. 글은 다음에 배우고 먼저 말부터 배워라. 이거 어디다 놔? 여기다 놓을 걸. 여기다. 강연 원고는 이거 하나뿐이에요. 이거 강연 원고 뭐 써가지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원래는 이 프로젝트가 뭐예요? 국어 문법입니다. 국어 문법. 내 글씨가 날라가. 내 글씨를 어린이들이 잘 몰라보더라고요. 근데 정자로 쓸 일도 아니고, 국어 문법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다 내가 이거 한참 그렸어요. 지워질까봐 조심스럽게. 저울입니다. 저울에 여기 이제 뭐 말하자면 수금지 화목토 천해명, 이게 행성들이라면 태양이죠. 이렇게 볼 때 국어의 무게가 무슨 뭐 다른 과목 많은 지식 이런 거에 비해서 같다. 그 이야기를 한다고 이걸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어로 연구하고 국어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국어로 생각하지 않고 영어로 생각하겠죠. 국어를 모르면 그렇겠죠. 우리 여기 지금 이 프로그램은 세종인성학당에서 하는 건데, 제가 세종인성학당장이죠. 사실은 여기 제주 초용제 인성교육 아카데미에서 하는 겁니다. 제주 초용제 인성교육 아카데미라는 거는 어디 건물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아직. 이거는 구상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 설계하는 중이에요. 근데
히말라야로 올라가려면 이런 이야기를 내가 어린이들에게 자주 하는데, 그 올라가려면은 그 올라가는데 며칠 걸릴까요? 네팔에서 허가를 받는데, 야, 히말라야 올라가는데 뭐 대여섯 명이 올라간다면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의 그 회비를 낸다대요. 정부의 세금을. 와, 그렇게 많이 받는 줄 몰랐어요. 거기 가려면, 거기 가서 보름 동안 올라갑니까? 열흘 동안 올라갑니까? 그러나 준비하는 것은 1년, 5년 걸린다. 그렇지 않겠어요? 히말라야 가는 사람들 보면 한국에서 등반 암벽도 타고 작은 산들 갔다가 다리와 허리와 또 그 높은 고지대에 대한 그런, 하여튼 그냥 가서는 못 올라간다. 우리 초영제 인성교육 아카데미도 그냥 어느 날 툭 문을 열어서는 어렵고, 이거 생각을 많이 오래 하고 구상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초영제라는 게 우선 뭐냐, 뭐 초일류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초자가 들어가면 아주 가장 꼭대기 정상이라는 뜻인데, 천재 양성 프로젝트예요. 세종인성학당에서. 세종인성학당은 왜 천재를 양성하느냐, 딱 그거예요. 500년 전에 만든 한글이 500년 후에 이렇게 크게 쓰임받고, 앞으로 또 500년, 1000년을 쓰임받는 이러한 무엇인가 미래의 지식산업, 문화산업, 또 생명산업, 미래의 과학, 이런 것을 지금부터 텃밭 가꾸듯이 씨앗을 묻듯이 묻어보자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묻을까요? 누구에게 묻어야 돼요?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나 같은 70된 사람한테 묻어서는 안 돼요. 묻으면 뭐래, 금방 5년 10년 살다 죽을 거. 이 교육은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가 어떻다는 이야기는 하도 여러 번 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심어야 깊이 심어지고 확실하게 심어지고. 그런데 그 심는 씨가 무엇이냐, 학문, 애매하잖아요. 지식, 아주 아리송하잖아요. 생명, 문화, 그런 것을 심는다고 하는데 그거 뭡니까? 그래서 미래에 대한 뭔가 지식을 먼저 해요. 미래가 무엇인가? 미래라고 하는 것은 살거리 먹거리입니다.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 뭐 이런 건 좀 그 다음이고, 사는 조건을 만드는 것과 먹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내가 지구본을 여기 갖다 놨는데, 우리나라가 여기 있어요. 영상에 뭐 잘 안 찍히겠지만 감 잡히잖아요. 이게 태평양이고, 우리나라는 살아갈 일이 참 걱정되는 게 많습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남북 대치죠. 내가 늘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야 살다가 이제 얼마 살다가, 아니 지금 뭐 원자폭탄에 따라 또 죽어도 살 만큼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린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야 빚을 내거나 나라 빚이 있거나 말거나 그냥 잘 먹고 구경하고 살다가 또 못하고 살아도 뭐 그만이지만, 어린이들은 빚을 지면 갚아야 된다. 우리야 그냥 막 쓰고 버리고 막 환경 이거 지구 뭐 그냥 막 파먹고, 기름 다 파먹고 금 다 캐가지고 뭐 가지고 이게 원유 다 쓰고, 무슨 뭐 세계 그 에너지 자원들 10일에 깨 쓰고 뭐고. 그런데 어린이들은 쓰다가 자원이 모자라면 안 된다. 우리야 뭐
아들 낳고 딸 낳고 더 이상 낳을 수도 없고 하지만 우리 어린이들, 청년들, 이제 좀 청년들로 가자고요. 어린이가 커서 청년이 되는 거지만 이 어린이나 청년들은 장가 못 가면 안 된다. 자식 못 낳으면 안 된다. 근데 추세가 지금 장가 안 가고 자식 안 낳고 취업 안 되고 비전 늘고 먹을거리는 따람따람. 우리 식량 자체의 생산율이 20% 이하예요, 우리나라. 먼 데서 외국에서 실어다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래가 참 걱정되는 게 말이에요. 어떻게 살 거냐 이게. 살거리가 뭐냐, 무엇으로 사느냐, 자원이 있나 뭐가 있나. 그래서 말하는 게 이게 국어입니다. 참 희한한 말을 내가 하고 있어요. 미래는 국어다. 야, 이거 참 이렇게 전개를 해나가면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할지. 사람이 지금 말한 대로 초영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말한 이걸 해결할 사람이에요. 무엇이에요? 안보. 그러니까 그건 곧 통일이죠, 통일. 우리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을 치라면은 누가 뭐래도 김춘추입니다. 김춘추. 그게 정확한 뭐는 없지만 김춘추, 김유신, 이순신, 월남 이상제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인물이에요. 세계 인물을 대라면 너무 많으니까 한 분을 댄다면은 헨리 키신저 박사 같은 사람. 헨리 키신저 박사가 여러분들 청년들은 모르죠. 이분이 중동 외교 통일이에요. 저 국무장관도 하고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타는데 이 중국하고 닉슨 대통령 시절에 중국하고의 국교를 정상화시킨 분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하고는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반드시 통일시켜야 돼요. 통일이냐 아니냐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어 잘하면 이거 하겠습니까? 영어 해야지. 그런가 하면 인접국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인접국은 알고 보면 영어가 아니야. 또 중국어나 일본어나 러시아어나 또 그렇게 되는데, 근데 뭐냐도 제일 중요한 건 국어입니다. 이 국어. 제가 청년 때도 그런 생각을 하고 평생 살면서 참 해본 생각인데, 나 같은 사람은 북한에 가서 무엇인가, 그때 키신저 막 세계를 이 대립구도를 미중 국교를 정상화시키고 막 평화상을 타고, 그때가 우리 아들 낳을 때 그때쯤일 거예요. 70년대 초반인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에 혼자 생각하기를, 우리나라는 이 21세기 김춘추가 하나 나와야 되겠다. 김춘추가 아니면은 김종서 같은 장군이 나와야 되겠다. 내가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든 어떻게 가서 결국은 뭡니까? 무조건 말입니다. 말로 돼요. 이거 돈으로 안 돼요. 통일은 말로 안 돼요. 통일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통일은 무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력이 뒷받침 안 되면 안 돼요. 물론 49대 51이요. 그러나 앞서는 것은 말입니다. 사람이 이 말이 통일뿐만 아니라 미래를 전체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라는 게 뭡니까? 말이 공부인데 공부에 말은 없는 걸로 알아. 이게 큰 문제예요. 공부에 노른자가 말이에요. 말하기 위해서 공부해요. 말하기 위해서. 영어 왜 배웁니까? 국어 문법 저거 뭐 하는 거예요? 국어 문법은 무조건 말하자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은 말하자면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사람이라고 해. 사람 속에 그릇 속에 무엇을 담아야 돼요. 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이다 해보자고요. 돈이다 해보자고요. 혹은 권력이다 해보자고요. 박사, 무슨 챔피언, 현규가 좋아하는 탤런트, 무엇을 담는다고 해보자고요. 이거 담는 방법이 뭐예요? 차로 실어와야 돼. 자동차가 뭐 하는 데 쓰는데 물건 실어오는 데 쓰잖아요. 돈도 많으면 손에 못 들고 그러잖아요. 차에 싣고 와야 되잖아.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방법입니다. 방법. 가지고 오는 수단이에요. 수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게 공부예요. 공부는 이건 영어 공부는 무엇이냐 말하자면 이걸 실어오기 위해서 이런 걸 실어 올려니까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실제 그릇에 사람에게 이런 자동차로 무엇인가를 가지고 와서 담는다고 하는 그 내용은 최고의 내용은 미래의 살거리 먹거리를 위한 그 무엇인데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말. 근데 이게 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말 공부 하니까 이게 참 헷갈리는 얘기인데요. 근데 헷갈려 하지 마세요. 이게 정석입니다. 글은 왜 배우느냐? 말을 하기 위한 목적이. 내가 이게 우리 애들이 온다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먹으려고 한 거고 이게 뭐예요? 이것도 감자칩이지. 이게 보니까 한참 안경을 쓰고 보니까 뭐 학예를 한대. 학예. 그래서 미소가 내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제주도 갔다가 금요일 날 오는데 금요일 날 학예를 한다는데 사회를 본대요. 그 남자아이하고 짝이 있다는데 집에서 연습을 하라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와서 연습을 한대. 온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사다 놨어. 애들이 온다고. 몇 봉을 사다 놨어. 근데 이것도 사왔습니다. 이건 내가 먹으려고 사온 건데 붕어빵. 붕어빵을 이거 새벽에 붕어빵 먹을 일이 없어요. 근데 붕어빵을 1,000원에 3개인데 자, 이 붕어빵 먹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머리부터 먹을래 꼬리부터 먹을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붕어빵을 학문으로 말한다면 글 공부를 할래 말 공부를 먼저 할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꼬리부터 먹는 거로 깜빡해졌네. 어제 사다 놨더니 이거 잘못 알고 있어요. 머리부터 먹어야 돼요. 붕어빵은 상관없어요. 머리부터 먹든 꼬리부터 먹든 근데 붕어가 이쁘시네. 참 이쁘네요. 붕어빵은 머리부터 먹든 꼬리부터 먹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야, 이거 진짜 붕어 같은데 이게 지느러미가 꼬리에 가서 붙었네. 무엇을 먼저 먹든 상관없어요. 근데 학문은 말이 먼저입니다. 머리가 먼저지 꼬리가 먼저가 아니에요.
이거를 설명한다고 먹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 말 공부 시키려는 안 보내. 영어 공부 시키려는 보내. 전광로 작가는 누가 뭐라 그래도 말을 중요시해. 말을 먹고 해야 돼. 이걸 안 먹고 놓고 하면은 보시는 사람들이 먹던 건 어떻게 했나. 뭐 바쁠 것도 없잖아. 자, 그럼 내가 먹을 동안에 이거 하나 더 먹어야 돼. 저거 하나 들으시라고요. 우리 엊그저께 손녀딸들 스카이프 전화 와서 내 영상을 찍어놨어. Oh,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what so proudly we hailed at the twilight's last gleaming, whose broad stripes and bright stars through the perilous fight o'er the ramparts we watched were so gallantly streaming, and the rockets red glare, the bombs bursting in air, gave proof through the night that our flag was still there. Oh, say does the star-spangled banner yet wave o'er the land of the free and the home of the brave? 자, 들으셨죠? 저는 그동안에 커피를 한 잔 타서 붕어빵을 2개를 더 먹어서 3개를 먹었습니다. 이 붕어빵 먹은 이야기가 이게 영재 초영재가 사람들이 이게 말하는 게 다 달라요. 붕어빵 먹은 이야기를 그거 뭐 얘기감이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그 이야기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글도 돼요. 학문도 돼요. 그것이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붕어빵을 맛있게 먹었는데 커피를 밤중에 타서 먹었는데 마지막 붕어빵은 이상하게 안고가 반밖에 안 들었네. 안고가 아니야 왜 팥. 그렇고요. 저는 지금 이것을 개설하면서 동시에 이걸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주 영상 광고 카페예요. 이 카페 지금 이제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아이디는 네이버 카페에 JYC입니다. 지금 현재는 안 열리니까 이걸 이렇게 치면 열려요. 네이버 카페 JYC를 하면은 제주 영상 카페라고 해서 광고 좀 빼고 JYC예요. 그렇게 하면 현재 준비하는 게 보여요. 거기에서는 이 세종인성학당이란 무엇이고 최영재 인성교육 아카데미는 무엇이고 자세한 걸 쓰는데 왜 이걸 하는가라는 것이 있어요. 제주 영상 광고 카페는 왜 만드는가? 돈을 벌어야지 되니까. 왜 돈을 벌어야 될까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사 입고 뭐 좋은 집에서 살고 그러고 싶어요 나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뭘 해야 되니까. 왜 해야 됩니까? 제가 이제 문을 닫는 조선 블로그의 블로그명이
남기고 싶은 생각들이었습니다. 아이고, 뭐라 그랬어요? 남기고 싶은 생각들이에요.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 저 틀렸어요. 나는 무엇인가 뜻을 남긴다는 겁니다. 그게 생각이에요. 그게 남기고 싶은 생각들이에요. 살다가 가면은 어떤 사람은 불국사 석굴암을 만드는 김대성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뭐 불국사 석굴암 그런 거 못하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생각입니다. 생각은 하다가 그냥 날아가니까 그걸 붙들어 맨 것이, 그것이 글이에요. 그것이 책이에요. 드디어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은 영상을 만들어요. 저 현규 아버지가 전화가 4번 왔나 5번 왔나 몇 번 왔어? 어제 전화 통화 많이 했네. 현규 아버지가 요새 세정이 드는가 봐. 내가 제주도로 간다니까 세정이 드는가. 그 엄청 반갑더라고요. 현규가 뭐 난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뭐 CJ에서 알고 보니까 뭐 다이아 TV래, DIA 있더라고요. 근데 그 뭐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나중에 잊어버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 보니까 크리에이터 그 소리를 한 것 같아. 크리에이터. 난 생소해서, 난 영어 전문가가 아니니까. 크리에이터가 뭔가 했더니만은 창안자야. 창안자. 작가예요. 결국은 이게 크리에이터도 작가예요. 창작, 무엇인가 창조.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뜻도 있어요. 그거 좀 그렇대. 하나님 뜻으로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창조자. 그렇죠? 이 무엇을 담으려면 무엇인가에 해당되는 것이 책입니다. 담으려면이라고 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영상 방법도 있고 또 글로 써서 남기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블로그명이 남기고 싶은 생각들이었죠. 근데 그 남겨놓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뭐 하다가 뭐 하러 갔다가 뭐 하고 살다가 무슨 살았던 가치가 뭐냐. 그러니까 그냥 살면 되는데, 그냥 사는 사람들은 10,000명에 뭐 9,000명이라고 치고, 그 중에서 이거 그냥 살면 되겠느냐, 뭔가 인류 사회에 공헌은 못 하더라도 이거 최소한 할아버지 노릇은 해야 될 거 아니냐. 할아버지 노릇도 잘 못해가지고 그거 뭐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초형제 교육이에요. 초형제 교육. 내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는 이야기는 했어요. 교육이라고 말 안 한다. 초형제 받들어 모셔 업어줘. 그 천재 났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17살 먹은 송모씨라고 하던데, 국내 최연소 박사가 났다는 거요. 국내 최연소 박사가 났는데, 박사가 제일 어린 날, 어저께인가 신문에 났어요. 23살인가 4살짜리 박사가 최연소 박사였었는데 17에 박사가 됐다는 거예요. 17. 나는 17살 때 작곡을 했습니다. 작사를 했습니다. 그게 이 위프로 앞에 처음에 시그널 그 오프닝 음악으로 나왔던 그 반주가, 그 언제 한번 이제 파일을 한번 열어보면 되는데, 어머님 문안디입니다 라는 대중가요 할 때 그게 전주곡이에요. 전주곡. 이 17살 때에 누구더라? 그 소설가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천재 소설가 누구더라? 17살 때 책을 냈어요. 이 작가들이 참 17에서 20살 사이에 책 내고 글 잘 쓰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여튼 17에서 20살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나이가. 그때가 이제 막 이제 청소년이 막 될 때입니다. 그때가 뭐냐, 뇌 활동이 왕성하죠. 그건 누구나 되는 건 아니고. 하여튼 무엇을 남길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할 때에 세종인성학당은 충효예학 세종대왕의 그 정신을 배우는 곳인데, 그걸 배우려고 하니까 지금은 뭘로 합니까? 얘가 영상으로 해요. 영상으로. 이게 영상교육기관이요. 우리는 학교 건물이 없어요. 이건 뭐가 있느냐? 영상 시스템이 학교예요. 여기에서 어린이들이 출연을 같이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이건 왜 그렇게 할까요? 아니, 학교 질 돈이 없으니까 그래요. 간단해요. 답은. 학교 질 돈 있으면 학교 같이 짓지. 그런데 학교 같이 지어놓으면 또 선생님도 많이 해요. 뭐 어마어마한, 그건 그러다 보면 그건 교육부 장관이 돼도 교육부가 하는 일이고 나라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산속에서 옛날에 제자를 가르치는 스승들처럼, 아하, 나의 방식대로 그 영상 시스템을 가지고 영상 방송, 내가 이거 영상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공부했나 몰라. 지금도 뭐 무지하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70된 사람이 이렇게 영상을 만지는 사람은, 물론 나는 못 봤어요. 나는 나 하나뿐인 것 같아. 있겠지 물론 전직이 이런 데 있던 사람. 근데 문제는요, 이건 편집 기술이 아니에요. 이건 뭔 기술입니까? 이건 말 기술입니다. 말. 영상 카메라 아무리 좋아도 거기다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담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한 크리에이터 어디 써놨어? 크리에이터는 안 쓴 거요? 안 써놨네요. 이 창안자, 창작자, 이 만들어내는 이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와서 공부를 시키려면 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글도 쓸 줄 알아야 되고, 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무슨 글을 가르칩니까? 국어. 우리 말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르치려면은 주어, 동사, 서술어 이런 거 말고 이런 거는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형태소, 어절, 어간, 어미, 접두사, 접미사 이런 건 다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거는 학교에서 하니까 그것도 하기는 할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도.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에게 뭔가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새로운 것을 보여주어서, 그렇게 하려니까 영상 장비도 좀 더 갖추고, 이 조명도요. 이거 참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트도 잘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다이아 TV가 오니까 세트장을 얼마나 이쁘게 잘 해놨는가. 돈 좀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인테리어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최소한의 돈이 필요해요. 이 장비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이 창고에서 저장을 해서 제작을 해내고 이러는 것이요. 이게 다 돈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제주 영상 광고 카페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가? 이거는 제주에는, 제주관광공사에서는 그렇게 데이터가 안 나오는데, 한겨레 신문 지난번에 나온 거 보면 1년에, 금년에 1928만 명이 돼요. 1928만 명이. 와, 엄청나요. 공항이 하나 더 생기고. 그게 10년 후면 4천만이 들어옵니다. 4천만이. 어떻게 되는 게, 지금 현재 1년 제주도 예산이 한 4조가 안 되는데, 3조 몇 천이던데, 언제 한번 보니까. 근데 관광객이 떨어뜨리고 가는 돈은 현재 5조에서 6조 이렇게 됩니다. 이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주는 앞으로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떨어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면 다 먹고 자고 싸고 뭐 사고 보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제주의 관광 인프라, 혹은 요리, 뭐 패션, 귀금속, 무슨 뭐 볼거리, 이거 엄청나게 헷갈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필요해? 제주의 영상 광고가 한국에 다 잘하는데도 여기는 될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페를 만드는 거예요. 영상 광고를 어떻게 해서 만드냐? 이걸 하다 보니까 남기고 싶은 생각들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에게 좀 더 새로운 방법으로 뭔가를 가르칠 게 없겠는가 하다가 바로 이 영상으로 세종인성학당을 개설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영상을 만질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작가니까 스토리를 잘 꾸며요. 그럼 제주에 가서 어떤 식당 하나도 가가지고 할 것 같으면 내가 하면은 문제는 그걸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홍보하는 방법은 다 있어요, 머릿속에. 그 방법이 다 있어요. 홍보하는 것 과히 어렵지 않아요. 아주 많이 알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광고비를 공식적으로 받자. 왜 이제 사업자 고유 번호도 받았으니까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부설인데 세종인성학당이 본사고 이거 부설이 이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잘 만들어서 그래서 누구를 만듭니까? 그래서 인재를 양성하는 거죠. 처형제를 키우는 거죠. 그 17살짜리 박사가 무슨 근이더라. 송유근이던가 뭐 그런데 내 걔를 그 17살짜리 걔 뉴스를 들으면서 그 신문 보면서 가장 떠오르는 아이가 그저께 벨리댄스 하는데 마지막 인터뷰 하네. 걔가 송은교요. 이름이 내가 그때 들었고 영상에서 다시 보니까 송은교라고 하더라고요. 송은교. 9살. 근데 애가 키도 크고 애가 말도 똘똘하게 하대요. 미소가 가서 인터뷰를 한 거. 제일 끝에 있어요. 걔가. 걔를 갑자기 걔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내가 그 17살 박사가 송은교하고 뭐가 헷갈려가지고 은교가는 아니야. 걔도 송인데 다시 뭐 찾아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에 앞으로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우리나라에 앞으로 필요한 사람은 권력이 강한 사람, 대통령도 필요하지만 진짜 대세는 무엇인가 할 것 같으면은 지식 능력입니다. 그 지적 재산이라고 그래. 지적 재산. 이제 앞으로 지금은 부동산이 빌딩이 땅이 최고의 재산이에요. 뭐 금, 은 이런 게 최고의 재산이에요. 근데 미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재산은 지식 재산입니다. 지적 소유권이죠. 그런데 저는 평생 공부만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을 안 벌고 애들 키우느라고 애 먹었어요. 이 돈 버는 거에는 아주 체조가 관심도 없었어요. 하여튼 먹고 밤이나 낮이나 그냥 생각하는 것이 뭐를 책 이거 궁금한 게 그렇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만 생기면은 어떤 사람은 술집에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행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금하잖아요. 돈만 생기면 책을 사는 거예요. 이 책을 어떤 때는 막 니아가를 끌고 올 싶을 정도 한 20권 산 때도 있어요. 10권 산 때도 있어요. 이거 돈이 나와가지고 이거 지금 안 사면 못 산다고 배웠던 책을 한 번에 사면 그렇게 됐어요. 서점에를 가서 그 책을 평생 책을 샀는데 책이 사면 뭐 합니까? 책만 많이 사서 뭐해? 한 권을 10번 읽을 책을 한 권을 20번 읽는다. 뭘 하나 알면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한 번 봐서는 책을 잘 몰라요. 그 소설책을 한 번 보면 알지. 난 그런 건 안 샀으니까. 내 말은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식당을 하면은 그 사람이 배추를 사고 무를 사고 고춧가루 양념 다 사가지고 그 좀 쌀을 사다가 밥을 해주면 공짜로 못 주잖아요. 아이고 10,000원 받아야지 밥을 주잖아. 근데 이야기 할아버지도 그거 원가가 다 있어요. 아 당연하지요. 평생을 공부만 했는데 책값만 해도 얼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입니까? 그 정성이 얼마입니까? 근데 이것이 지금은 지금도 뭘 알아주는 사람은 알아주지만 대세가 앞으로는 이게 뒤집어진다. 앞으로는 지식이 물질을 이긴다. 그러니까 지식인을 길러내야 돼. 그 어떤 지식인을 길러내야 됩니까? 큰 일을 할 정말 우리 한민족 현재 7천만이 8천만이야. 나가 지구가 다 먹고 살아. 지금 IS 파리 연쇄 테러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 세계 평화. 내가 늘 하는 얘기. 싸우고 살면 60평짜리 집에서 부부가 살면 그거 집이 아니요. 집도 소용없어. 그 집은.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가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할 것 같으면 못 살아요. 먹을 거리도 안 나와요. 땅이 소출을 안 낸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돕고 나누면서 살면은 적기에 비가 오고 땅이 소출을 내고 열매가 잘 익지만 이건 성경이에요. 싸우고 비비고 전쟁하고 어쩌면 될 수가 없지. 전쟁하면 폭탄 떨어지고 그러는데 땅이 무슨 먹을 거리를 생산해 주겠어요. 안 되죠. 우리가 이 미래 산업을 미래를 내다볼 것 같으면은 어린이들이 살아갈 이 세상에 개념들이 없어. 그냥 전부 다 키우는 거 보면 그러니까 나한테 보내보세요. 나한테 보내면은 내가 어린이들 잘 데리고 놀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 개념을 생각하게끔 이제 할아버지니까 살아온 게 있으니까 이렇게 오를 터줄 수 있어요. 길을 이렇게 조금씩 터줄 수 있어요. 그럼 걔는 이만큼 터지면 이만큼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카페 만드느라고 며칠을 아직도 멀었어요. 작업을 며칠 해야 돼. 이거 만들고 블로그는 만들어 놓은 것을 세종인성학당을 세종인성학당 N 세종초영제 제주인성아카데미를 이렇게 간판을 보충을 해서 이거 좀 손을 댔더니 하루 100명도 들어오고 50명도 들어오고 이게 며칠 사이에 이게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카페는 아직 뭐 멤버가 없지만은 이걸 가지고서 제주에 5일장이나 제주 교차로 같은 데서 거기서 그 자기 전화번호를 광고한 사람 있잖아요. 말하자면 식당 광고를 했어. 사람 채용 광고를 해서 그런 데다가 이런 것을 이제 보내주면 보고서 카페에 들어와 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방송국이 100점이라면 우리 건 50점이라고 치면은 방송국이 1,000만 원이라면 우리는 뭐 5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못지않은 효과는 그거만큼이야 할까만 그러나 지속성은 이게 나아. 방송은 일회성 아니에요. 계약기간만 이렇게 나와요. 계약기간이 없어. 항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그것 가지고 세종인성학당 운영하고 초영제 인성교육도 하고 어때요? 뭘로 한다고요? 말로 하죠. 말은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은 뭐예요? 태평양입니다. 말은 뭐예요? 동해안입니다. 글은 뭐예요? 한강줄기입니다. 글은 참 어려운 거예요. 글이 말보다 어려워요. 근데 말도 어떻게 이 동해안하고 태평양하고 비교를 하겠어요. 이 생각의 세계가 이렇게 무한대입니다. 이 무한대의 생각 속에 보배가 들었어요. 미래가 들었어요.
장래가 들었어요. 천재성이 들었어요. 나 말고 어린이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영제 인성학당에는 어린이과 엄마들이 카페 회원으로 들어오고 광고 사업을 할 테니까 홍보도 하고 어린이도 가르치고 배우고 어울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학당, 그러한 학습원, 교육원, 그러한 카페, 이거 하느라고 하도 정신이 없어서 요즘은 영상도 못 찍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